안녕하세요. 닥터 말그라TV 조성화 원장입니다. 사각턱 보톡스가 매우 흔하고 보편화된 시술이라 시술자인 저에게는 되게 기초 시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젊은 분들 중에서 보톡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늘 이 사각턱 보톡스로 이제 보톡스를 처음 접하게 되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술자 입장이 아닌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노원에서 보톡스 필러, 리프팅, 슬리밍 진료를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사각턱 보톡스는 제일 드라마틱한 보톡스예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이 각져서 사각턱 근육이 이제 강조되신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정말 일주일 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얼굴 라인이 정말로 금방 갸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시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톡스 하나만으로 당장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뭐 우리가 굳이 양악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얼굴 라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 힘을 줘봤을 때 여기 내가 근육이 강하다 싶으면은 보톡스를 맞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보니까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박보영 씨도 주기적으로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른쪽 왼쪽 차이가 크죠. 그렇게 이제 쉽게 인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얼굴 라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각턱 보톡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톡스는 어떻게 우리 근육을 줄이냐? 왜냐면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이제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근육을 축소시켜요.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돼서 그 근육을 안 쓰게 되면 근육 사이즈가 줄고 다리가 얇아지는 걸 이제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얼굴 라인을 그래서 근육 사이즈를 줄여서 얼굴 라인을 정리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사각 보톡스를 맞지만 이게 힘을 많이 줘서 여기가 그 힘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사각 보톡스를 맞으시면 좋아요. 이를 평소에 이게 진지하게 물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갈이가 심해서 밤새 이갈이를 하시다가 이제 아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치과에서 추천을 받고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얼굴 라인 정리 외에도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 턱 근육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좋습니다. 그럼 시술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쪽에 마취 크림이나 마취 스프레이를 바르고 아니면 얼음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었을 때 그냥 만져지는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이쪽에 손을 대보고 하고서 힘을 줘보세요. 그럼 뭔가 단단해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튀어나올 정도로 과하다 싶으시면은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 라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위를 잡고 그리고 그 주변 근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쪽으로 해서 보통 3포인트나 5포인트의 근육에 보톡스를 놓게 되고요. 보톡스를 이렇게 양쪽에 맞고 그리고 되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빠른 분들은 2, 3일에서부터 이제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최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설명을 드려요. 2, 3주에서 뭐 한 달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물었을 때 처음에 시술 전에 물었을 때 볼륨보다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실 거고 근육이 크셨던 분들은 뭐 만지지 않더라도 얼굴 라인이 변하는 게 바로 보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각턱 보톡스가 너무 흔한 시술이다 보니까 너무 그냥 실장이 추천하면 그냥 하고 그리고 뭐 그냥 해보지 뭐 하고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각턱 보톡스를 추천드리지 않는 조심해야 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바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카메라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도 광대 아래 볼살이 좀 꺼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더 꺼지거나 이제 아래가 들어감으로써 여기가 더 꺼져 보이게 된다면은 이렇게 광대가 더 강조돼 보이고 얼굴이 퀭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도 옆볼 꺼짐이 살짝은 있어서 저는 여기 사각턱 보톡스는 잘 맞고 있진 않아요. 근육이 별로 큰 편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옆볼 꺼짐도 있는데 근육이 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광대와 함께 아래에 이제 근육이 커서 이제 땅콩 모양 얼굴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보톡스만 맞으시면은 여기가 이제
훅 들어가 보일 수 있어요. 이거를 어린 친구들은 얼굴이 이제 스키니해 보인다고 이제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얼굴형이 좀 계란형으로 매끈하게 좀 유려하게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옆볼 꺼짐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옆볼을 필러로 살짝 채워주고,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다면은 이게 꺼진 부위 없이 얼굴 라인은 매끈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계란형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시술이 필요하고 사각턱 보톡스를 뭐 추천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적절히 얼굴을 보고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던가 치과에서 치료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턱 관절 장애가 있어서 턱 관절이 약한데 턱 근육이 그나마 그걸 잡아줘서 턱 관절 장애가 심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치과에서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치과에서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시고 괜찮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턱 보톡스를 맞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턱 근육이 너무 심해서 턱 근육 때문에 턱 관절 장애가 생기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보톡스를 맞으시기도 하지만, 간혹 턱 관절 장애를 이제 좀 근육이 힘이 그나마 잡아주고 있었던 경우에 근육이 힘이 약해지면 그 턱 관절 장애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치과에서 한번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시술이 처음이시면은 부작용 같은 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각턱 보톡스가 이렇게 보편화된 시술인 거는 큰 부작용도 없고 크게 걱정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많은 이들이 시술을 받고 인기를 끌고 이렇게 보편화된 시술이 된 거거든요.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건 없는데, 간혹 이제 실장이 추천한다고 막 과한 용량을 맞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주기로 이렇게 시술을 하시거나 하면은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옆볼 꺼짐이 이제 더 심해진다던가 다른 근육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입꼬리가 한쪽이 안 올라간다던가 할 수가 있겠지만, 적절한 용량으로 원장님 상담하에 시술을 한다면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고 시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 하시면은, 처음 하시면은 보톡스 내성이라는 걸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유닛에서 50유닛 정도 시술이 들어가는데, 뭐 근육이 크신 분들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이게 얼굴에 들어가는 보톡스 치고는 그래도 꽤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사각턱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많이 맞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용량에 대해서 노출이 좀 많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내성이 걱정되시면 처음부터 이런 내성을 타겟으로 나온 제오민이라는 보톡스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뭐 나는 뭐 그렇게 자주 맞진 않을 거야, 가끔만 맞아 하면은 가성비적으로는 국산 보톡스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요. 보통 보톡스 내성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그 보톡스에 많은 용량이 노출이 되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빈번하게 노출이 되었느냐,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주기를 해서 맞거나 아니면은 너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실장이 추천해서 맞거나 하는 건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항상 시술 전에 이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할 때 항상 같이 하면 좋을 부위들이 있어요. 이제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관자 보톡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아까 얼굴 라인 정리할 때 그 말고 이 악무는 습관 있으시거나 이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해당이 돼요. 우리 얼굴 근육은 모두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뭔가 힘을 줄 때는 보조적으로 그 주변 근육들이 같이 힘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앙 하고서 이렇게 사각턱 근육, 교근을 많이 힘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쓰는 근육이 여기 측두근, 관자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자 쪽에가 보통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옆에가 약간 좀 튀어나와 있죠. 이분도 이제 보톡스를 맞고 조금 정리가 되셨는데, 보통 여기가 힘을 안 주면 튀어나와 있지 않는 게 보통이고요.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거가 이제 보통입니다. 저도 이렇게 힘을 준다고 이렇게 뭐 나오지는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서 앙 하고 물어보세요 할 때 관자가 같이 커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평소에 이제 앙 무는 습관이 있으셔서 사각턱이랑 관자 근육이 같이 커지신 거죠. 이런 분들은 사각턱 근육 보톡스랑 관자 근육 보톡스 같이 맞으면 효과가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이 사각턱 보톡스만 계속 맞아오시다 보니까 여기는 힘이 약해졌는데 여기 근육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커지는 것 같은 약간처럼
근육, 얼굴 컨투어가 지금 윤곽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심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자 보톡스, 여기 축두근 보톡스를 소두 보톡스라고 하기도 해요. 얼굴을 좀 작아져 보이게 해주는 보톡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악 물었을 때 관자도 같이 커진다면 관자 보톡스도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 남자분들 같이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침샘 보톡스입니다. 보면은 여기 악 물었을 때 여기 근육이 커지는 거 말고 여기 뒤쪽에 볼륨이 벙벙하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분도 귀 아래쪽에 볼륨이 벙벙하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힘을 주거나 안 주거나 상관없이 사각턱 근육은 여기 턱 위쪽에만 있는데 여기 귀 뒤쪽으로 해서 약간 이 볼륨이 있는 경우에는 침샘이 비대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침샘의 기능이 항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침샘이 커지게 되는데, 뭐 폭식증이 있어서 이제 구토를 반복했다는 경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야식을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할 때도 침샘이 커지고요. 그런 뭐 식습관 등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침샘이 커지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을 이제 고치는 거겠지만, 이미 커져 있어서 이제 침샘이 커져 있다면은 사각턱 보톡스와 함께 침샘 보톡스를 같이 맞는 걸 추천을 드려요. 침샘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라는 게 보통 근육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샘에 맞는다고 근육이 주는 것만큼 확 드라마틱하게 주진 않지만 그래도 맞게 되면은 라인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귀 밑 침샘이 많이 이제 커져 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귀 밑 침샘 맞아서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턱 밑에도 맞고 싶다고 이제 종종 오시는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만져지거나 윤곽이 보이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처럼 엄청 과도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턱 밑에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이는 거는 정상이다 라고 해서 사각턱 보톡스 맞을 때 이제 뭐 침선 보톡스 그리고 관자 보톡스 같이 할 수 있다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